가장 아픈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평생을 정성으로 돌본 장미가시에 손가락을 찔리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그 어떤 쓴소리보다, 그 어떤 세상의 비난보다 나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 자식의 무시하는 눈빛과 가시 돋친 말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이를 악물고 견딜 수 있지만 내 배에 아파놓고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뼈를 깎고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원망과 서운함만 남아 세상에서 가장 멀고 차가운 사이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다 자란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에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허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 키웠을까 하는 자책의 늪에 빠져 밤새 뒤척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린 자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자란 성인을 예전처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나 자신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이며 삐뚤어진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너진 부모의 존엄을 바로 세우며 자식이 다시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짧지만 가장 강력한 한마디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식의 무례함은 때로는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에게 주기만 하는 부모였습니다. 자식이 원하면 언제든 달려가고 자식이 힘들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감정, 나의 인생보다 자식의 인생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당연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희생과 헌신은 자식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란 원래 그런 존재다. 부모의 시간과 감정은 나를 위해 언제든 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위험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부모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자원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언제든 공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쓰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그 한마디를 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바로 주기만 하는 부모이기를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삶 또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함을 스스로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나의 상처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무례한 행동 앞에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분노라는 감정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사실 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슬픔, 내가 이제 늙고 힘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서러움, 이대로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이 진짜 나의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비난과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는 결코 지혜로운 말을 건넬 수 없습니다. 나의 상처를 내가 먼저 위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힘 있는 한마디를 건넬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 한마디는 결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자식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줄지는 몰라도 결코 존중을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또 그 소리냐는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또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버릇없이 굴지 말라는 식의 일방적인 훈계도 아닙니다. 다 자란 성인에게 훈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자식이 다시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강력한 한마디는 바로 나의 존엄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상대방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사실과 나의 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첫째, 상대방이 성인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둘째, 하지만 나 또한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임을 선언한다. 셋째,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대신 미래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제 다 자란 성인이니 너의 인생과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나 또한 너에게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격체이자 너의 부모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무례한 말까지 참아줄 생각은 없다. 앞으로는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이 말에는 감정적인 비난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권리와 관계의 원칙에 대한 선언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경계선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이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언제나 받아주기만 하던 부모의 단호한 모습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상처를 받는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마디를 내뱉은 후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토론의 시작이 아니라 상황의 종료를 알리는 선언입니다. 만약 자식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냐며 반발하거나 변명하려 할 때 결코 거기에 말려들어 똑같이 언성을 높이며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예전의 감정 싸움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때는 그저 나는 내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한 뒤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혹은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나의 선언이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침묵과 거리두기야말로 나의 말에 무게와 힘을 실어주는 가장 강력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식은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경계선을 넘으면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차갑고 어색한 단절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경은 요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을 지킬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모든 것을 받아주는 따뜻한 포옹이 아니라 그건 안 된다고 말하는 차가운 거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당신이 자식의 무례함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피해자의 자리에 머무는 대신 스스로의 존엄을 당당히 선언하고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지혜롭고 강한 부모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자녀에게 존중받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남은 인생을 더욱 당당하고 평온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